조계종단 최고의결기구인 원로회의가 내일 새 의장단을 구성합니다. 중앙종회에서 추천된 원로의원 후보도 새로 선출됩니다. 조계종 포교원의 명상순례 프로그램 개발 사업의 올해 두 번째 코스로 창원 용지 호수의 길이 마련돼 4부대중이 함께하는 걷기 순례가 진행됐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오늘부터 전면 해제하면서 사찰, 법회 등 종교 활동이 빠르게 정상을 되찾을 걸로 보입니다.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설악산 신흥사와 양양 낙산사, 부산 삼광사, 경북 경산 등에서 봉축 점등식이 펼쳐졌습니다. 불자 장애인들의 시와 수필 작품이 서해가의 북끝에서 새로운 예술작품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장애인 단체 보리수 아래 특별한 전시회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원로회의가 내일 회의를 열어 이번 달 임기가 만료되는 현 의장 세민스님 후임 의장 선출에 나섭니다. 올해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종단 최고 의결기구인 원로회의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원로회의 구성원에도 상당 폭의 변화가 이뤄집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원로회의가 내일 오후 2시 새 의장단 선출을 위해 소집되면서 신임 의장 선출 여부에 종단 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 의장 세민 스님의 임기가 이번 달까지이고 지난해 12월 원경 스님이 입적하면서 차석 부의장 또한 공석입니다. 특히 오는 9월 1일은 제37대 총무원장 선거일이기에 차기 총무원장 인준을 위해서도 새 의장 선출은 당면 과제입니다. 원로회에는 총무원장 인준권을 비롯해 종원 개정안 인준과 종정 추대, 종단 비상시, 중앙종회 해상권 등을 가진 종단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새 의장이 선출된다면 현 의장의 고레이한 선출로 8개월의 잔여 임기를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새롭게 선출된 원로회의 의장은 세민 스님의 의장 잔여 임기인 12월 10일까지 소임을 맡게 됩니다. 원로회에는 세민 스님과 함께 정년 스님, 지성 스님 또한 이번 달에 임기가 만료되는 등 큰 폭의 변화를 맞습니다. 중앙종회에서 추천된 해인 총림 방장 원각 스님과 금산사 회주 도영 스님이 내일 원로위원으로 선출된다고 해도 아직 공석이 많습니다. 원로회는 교구별 1명을 원칙으로 17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는데 앞으로 용주사와 범어사, 통도사, 고운사, 화엄사 등에서 원로위원이 추천돼야 합니다. 용주사의 경우 새 원로위원 후보로는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한 자승스님이 추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로위원은 종법의 자격 요건을 기본으로 2판과 4판을 겸비해야 합니다. 본사에서 추대되어도 중앙종회 추천과 원로회의 선출을 모두 거쳐야 하기에 새 원로위원 선출은 올해보다 내년이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정예와 추대법회를 여법하게 마친 조계종이 종단 최고 의결기구인 원로회의의 의장 선출을 마치면 부처님 오신 날을 지나 여름 무렵 차기 총무원장 선거 국면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걷기 명상 확산을 위해 벌이고 있는 도심 속 순례장이 경남 창원에서 펼쳐졌습니다. 지난 2월 서울 허응당 보호의 길에 이어 이번에는 창원 용지 호수의 길로 숲과 호수를 아우르는 새로운 순례길이 열렸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여 명의 경남 지역 포교사들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2년여 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포교원이 주최하고 포교사단과 경남 지역단이 주관한 전법원 포교원력 결집을 위한 걷기 순례를 위했습니다. 순례는 제가신도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 사찰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고 나아가 사찰로 인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신행 프로그램입니다. 부처님을 믿는 우리가 많은 이들에게 불법이 이렇게 좋다라고 함을 전파 말은 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실천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우리의 간 길을 좀 따라오도록 그런 솔선수범의 길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창원 순례길은 용지문화공원에서 출발해 성산아톨, 부처님 오신 날 봉축탑이 세워진 창원광장, 창원가로수길, 경남 도민의 집, 용지호수공원을 돌아오는 4.5km 구간입니다. 창원을 대표하는 공간들로 경남 지역 포교사들은 숲과 호수로 이어진 도심 속 명상길을 묵은 수행하며 전법과 포교의 원력을 다졌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최대 휴식 공간인 용지호수공원에서는 한국 불교의 전통인 참선 명상을 선보이며 시민들과 함께했습니다. 내쉬면서 포교는 수행.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숨을 들이쉬면서 포교는 내쉬면서 수행. 포교는 화합과 혁신 속 미래불교를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새로운 진행문화 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방편으로 전국적인 순례 프로그램 개발에 나섰고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창원 용지호수의 길이 선정됐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 단원들을 많이 보고 싶었었는데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많이 동참해 주셔서 무탈하게 잘 또 회영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제 경남지역단 포교사 여러분들께서는 용지호수공원 일원을 지혜의 숲길로 늘 가꾸어 풍성한 전법 순례의 길로 만들어 가셔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포교원은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지혜의 숲길 개발에 나서며 포교사단의 포교사들이 최일선에서 정진합니다. BBS 뉴스 박인호입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오늘부터 전면 해제하면서 사찰법회 등 종교 활동이 빠르게 정상을 되찾을 걸로 보입니다. 정부의 거리 두기 해제 조치로 그동안 수용 가능 인원의 70% 범위였던 종교 활동 인원 제한도 완전히 풀려 오늘부터 사찰들도 법회 등 각종 행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불교계는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법회와 성지순례, 교육 등 대중이 참여하는 행사와 모임을 중단하거나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는 등 정부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켜왔습니다. 조계종은 이번 거리두기 전면 해제를 반기면서 오는 30일 서울 도심에서 3년 만에 재개되는 대규모 연등 행렬 등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한다는 방침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은 여전히 감염의 위험이 있는 만큼 기본적인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해 올해 봉축표어처럼 다시 희망이 꼽히는 일상을 앞당기는 데 노력하자고 각 사찰에 당부했습니다. 주말 휴일 전국 곳곳에서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조계종 제3교구 본사 설악산 신흥사와 동해안 양양 낙산사에서 열린 봉축 점등식에서 사부대중은 자비원력 실천과 행복한 일상 회복, 지구촌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춘천 BBS 김충현 기자입니다. 속초시 속초광장에서 봉행된 신흥사 봉축 점등법회는 주지 지혜스님과 삼교구 본말사 주지스님들, 김철수 속초시장, 신선익 시의회 의장 등 내빈과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시민과 불자 등 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지혜스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큰 어둠은 지혜와 자비의 빛을 이길 수 없다며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불자들이 자비를 실천하고 간절히 기도해 다 함께 행복한 세상을 이뤄내자고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 지혜와 자비를 키우면 그만큼 어둠은 빨리 사라지고 코로나와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작은 정성을 나누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어둠은 사라지고
자비의 광명에 불빛이 구원노래를 비추게 될 것입니다. 신흥사 점등법회 동참 사부대중은 등을 밝힌 후 탑도리를 하며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밝힌 등불로 코로나19가 소멸되고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하루속히 재난을 극복하기를 기원했습니다. 관음성지 양양 낙산사는 15일 양양읍에서 낙산사 주지 금곡스님과 김진아 양양 군수, 불자와 지역 주민 등이 동참한 가운데 봉축 점등법회를 봉행하고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모든 생명이 행복하고 온 세상이 평화롭게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금곡스님은 모든 이들은 자비로운 마음, 사랑스러운 마음, 평화로운 마음만이 있으며 본래 차별과 분별이 없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며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해 평화와 자비가 가득할 수 있도록 정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등불이 우리들만의 등불이 아닌 힘들고 어려운 이웃에게는 희망의 등을 켜주시고 또 우리가 남과 북이 갈라졌으니 서로 화합하고 서로 평화를 위해서 평화의 등을 켜주시고 아픈 이에게는 쾌유의 등이 되주시고 낙산사 점등법회 동참 사부대중은 이와 함께 전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하루속히 평화를 되찾기를 기도했습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조계종 제11교구 본사 불국사는 경주 도심에서 봉축탑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점등식은 주지 종우 스님을 비롯한 불국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서가모니 정근 기도 속에서 연등으로 장엄한 봉축탑을 돌며 지역사회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진리의 등불을 켜지 않고는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구원도 모든 사람이 바라는 행복도 도달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또 등을 밝히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열심히 수행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옛 경주역 광장에 조성된 봉축탑은 다음 달 8일 부처님 오신 날까지 경주 도심을 환하게 밝히게 됩니다.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천태종 부산 삼광사는 5만여 개의 광명의 등불로 어둠을 밝혔습니다. 천태종 부산 삼광사는 관내 직관전에서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 스님과 주지 영재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봉축 점등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영재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백양산 삼광사 넓은 도량 수많은 등불은 자신의 마음을 밝히고 세상을 밝히는 서원을 담고 있다며 국민 화합과 통합으로 모든 국민이 행복해지길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삼광사 봉축 점등 대법회는 상월 원각대조사 법어 봉독과 구군융창 기원,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고 점등 점화로 마무리됐습니다. 경북 경산불교 총연합회는 경산 홈플러스 광장에서 봉축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점등식에는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혜사 주지 덕조 스님과 경산불교 총연합회 회장 성담 스님, 최영조 경산시장, 윤두현 국회의원 등 2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해 부처님 오신 뜻을 되새겼습니다. 경산 봉축 조형물은 코끼리를 탄 아기 부처님의 모습으로 조성됐습니다. 일곱 코로나가 종식이 되는 경산의 경사스러운 이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불도를 이루기에 자리이타하는 보살의 서원을 세워 자비 등불을 밝힙니다. 경산불교 총연합회는 코로나19 극복과 울진, 삼척 산불 피해 복구 점검을 전하며 자비 나눔을 실천했고 불법 홍보에 힘쓴 불자 등 4명에게 감사패와 표창패를 수여했습니다. 불자 장애인들의 시와 수필 작품이 서해가의 북끝에서 새로운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장애인 단체 보리수아래 작가들의 삶의 이야기를 손글씨로 표현한 특별한 전시회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류기원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불편한 몸이 안겨준 깨달음, 열악한 삶 속에서 찾은 희망. 장애인 작가들이 쓴 수많은 명구들이 서해가의 북끝에서 새로운 예술로 거듭납니다.
불자로서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와 서예가의 독특한 감성이 절묘하게 어우러졌습니다. 그 시를 보면 항상 너무 순수해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군더더기 없는 순수한 마음을 표현하는 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시를 쓰시는 분들의 그 순수한 마음이 이렇게 이입되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불자 모임 보리수 아래는 이야기 정원의 꽃 피우다란 주제로 훈장님 글씨로 쓴 감성시전을 개최했습니다. 서예가이자 한학자인 이민영 씨는 보리수 아래 소속 작가들의 시집과 수필집을 읽고 얻은 감상을 한 호흡으로 쭉 써내려갔습니다. 50여 편의 글씨들은 작품의 느낌을 먹의 농도와 붓의 터치로만 담아낸 각각의 독후감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그것을 그대로 제가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가의 감정이입이 돼서 그 작가가 돼서 그 작가가 제 팔을 빌어서 붓을 빌어서 그 작가의 감성을 그대로 옮겨보는 그러한 작업을. 보리수 아래는 지난 2020년부터 장애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해 지금까지 시집 8권과 수필집 1권을 선보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평소보다 외출이 어렵고 대면 기회가 줄어든 장애인들의 창작 활동을 적극 지원하면서 이들이 세상과 소통하는 데 든든한 지원군이 됐습니다. 코로나가 2000년도에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 장애인들의 활동이 완전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만 있는 장애인들한테 어떻게 활동이 기회를 줄까 하고 고민을 했어요. 보리수 아래 작가들은 사회와 소통하고 비장애인과 교류하는 기회의장이 확대되길 바라는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앞으로 더 쓰게 될 것을 생각하게 되고 좀 더 잘 쓰고 좀 더 의미 있고 이렇게 공감을 얻을 수 있게 써야겠다. 이번 전시는 창작 활동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어 나가는 데 적지 않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미국 LA 위산사를 중심으로 전 세계 선수행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영화선사가 서울 봉은사와 법련사에서 청년불자 등을 상대로 특별 법문을 진행했습니다. 영화 스님은 지난 토요일 오후 서울 강남 봉은사 보우당에서 봉은사 청년회 특별 초청법회에 참석해 정토불교 수행법에 대해 법문했습니다. 영화 스님은 청년불자들에게 미국의 불교 수행 현황 등을 소개하고 현대사회 참선수행법을 전했습니다. 스님은 이어 어제는 서울 사간동 법련사에서 불자들을 위한 특별 법문을 진행했고 스님의 첫 한국인 제자 현안 스님이 한국어 동시 통역을 펴줬습니다. 영화 스님은 오는 28일 BBS 불교방송 라디오 뉴스와 사람들에 출연할 예정이며 BBS TV는 서울 봉은사와 법련사에서 진행된 특별 법문과 뉴스와 사람들 출연 내용을 5월 초에 녹화 방송할 계획입니다. 영화 스님은 이와 함께 오는 22일 부산 관음사에서 법문하고 부산 홍법사, 도봉산 광륜사, 서울 대원정사 등에서도 한국인 불자들을 위한 법문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도심 속 전통사찰 청주대각사가 20년에 걸친 도량 정비 불사를 마무리해 수행포교 도량으로서의 면모를 새롭게 했습니다. 조계종 청주대각사는 팔각법당 2층 대웅전에서 서가모니불 입상, 신중 목탱화 점안법회를 봉행하며 천막법당에서 시작한 20년 대작불사를 회양했습니다. 점안법회는 조계종 전계대화상 무관스님을 증명법사로 이룬스님 일례로 진행했으며 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과 중앙종회 의원 논산 쌍계사 주지 종봉스님, 백납회 회장 해완스님 등이 동참했습니다. 대각사 주지 보성스님은 동진 출가 후 매일같이 능엄주와 108 참회 기도로 수행 정진하며 불사를 원만 성취했다며 모든 불사 인연에 감사드린다고 인사했습니다. 대각사 팔각법당 건립은 주지 보성스님이 팔정도 수행을 서원하며 20여 년 전 시작한 대작불사로 20m 높이의 3층 팔각법당으로 217.26평 크기로 조성됐습니다.
점안법회에선 서가모니불 입상 이춘경 조각장과 신중탱화 안강수 조각장, 화엄성중 유병팔 채색장에게 감사패가 전달됐습니다. 울산 울주군 상북면 정토마을 간월사는 경내 공경전에서 아미타 부처님과 백사위 신중부라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7년 전 스리랑카에서 기증받은 부처님 진신사리를 간월사 정멸보궁으로 이혼했습니다. 정토마을 이사장 능행스님은 사부대중의 염원이 모여 그간 임시 봉안해온 부처님 진신사리를 보궁에 모시게 됐다며 세계 평화와 공생, 공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경주 보광사 주지 보명스님이 BBS TV에서 강의한 서산대사 선시를 정리해 역회본을 출간했습니다. 보명스님은 대학원에서 수학할 당시 서산대사의 선시집, 청어당집을 처음 읽고 선사의 시심에 크게 감흥해 서산대사 효정의 시문학론을 석사 논문으로 썼습니다. 이번에 석사 논문과 불교 방송을 통해 강의한 내용을 정리해 서산대사 선시를 엮었으며 선호시, 자연시, 수창시, 전란시, 감흥시로 분류해 50여 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청어당집에 나오는 선시인데 400수 가깝게 이렇게 실려 있는데 청어당집이 일반 서점에 없어. 그런 시가 교과서에서도 안 달아지고 아무 데도 안 달아진 거야. 야, 이런 시를 좀 알려야 되지 않나. 이번에 낸 책은 서산대사가 숭유학불의 조선시대에서 승려로 수행하며 깨달은 바와 임진왜란 당시 승병을 이끌며 전란의 참혹함을 겪은 후 애민의 마음으로 쓴 시 등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은 대사의 시 세계를 풀어냈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명상순례 문화 확산을 위해 경남 창원 용지 호수의 길을 개발해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순례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순례길 개발은 지난 2월 봉은사에서 미타사를 잇는 서울도심 허응당 보우의 길에 이은 두 번째로 역사와 문화, 풍광이 어우러진 코스라고 합니다. 이들 순례길이 지역 스님과 불자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새로운 신행포교 프로그램으로 정착되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4월 18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